네, 제가 좋아하는 작가인데요. 조지 오웰에 대해서 나온 책이 있어서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좀 나온 지는 좀 된 책이에요. 네, 조지 오웰, 박경서, 산림 출판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미국의 미래학자 데이비드 굿만이 1972년 오웰의 1984에서 예언된 137가지를 검토하니 80가지가 실현되었고 1978년에 다시 비교하니 100가지가 넘게 실현되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예언이 주삿바늘이 살갗을 뚫고 들어와 온몸에 고통을 뿌려대듯 아프게 다가옵니다. 겉은 화려하고 세련된 이 시대의 정신과 문화에 늘어진 낚싯바늘처럼 죽음을 예고합니다. 본명이 에릭 아서 블레어인 오웰은 1903년 6월 25일 인도 벵갈 지역 모티하리에서 출생했고 영국으로 돌아와 이튼스쿨 졸업 후 대학을 포기하고 1922년부터 식민지인 버마에서 지금의 미얀마죠 경찰로 근무합니다. 제국주의에 대한 증오와 원주민들에 대한 따뜻한 애정이 그의 평생 정신적 사상이 되어 글이라는 배설물로 소화한 것을 뱉어내며 겨우겨우 삶을 이어갑니다. 1927년 경찰직을 그만둔 후 선택한 작가의 길은 유일무이한 길이었을 것입니다. 지병인 폐결핵은 그가 당한 정신적 고통의 산물로 작용하여 47세란 비교적 이른 나이에 생을 마감합니다. 빈곤한 삶을 그린 파리와 런던에서의 밑바닥 생활, 제국주의의 폐해를 담은 제국은 없다, 광부들의 처참한 삶의 질곡을 보여주는 위건부두로 가는 길, 정치적 근무와 언론의 왜곡을 체험한 카탈로니아에 대한 경의, 러시아 혁명과 스탈린을 비판한 동물농장, 비인간화와 인간 소외에 대한 미래의 통찰을 나타내는 1984와 다수의 에세이를 발표했습니다. 저도 이 중에 한 반 넘게 읽은 것 같은데요. 문학작품에서의 정치는 음악회 중간에 들리는 총소리와 같다. 스탕달의 말입니다. 정치소설은 현실적 삶을 조명하고 특정 이데올로기를 초월하여 어떤 도덕적 질서와 조화를 보여주지만 분명 매우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20세기에 들어와 문학의 사회적 기능을 감당한 리얼리즘은 퇴조하고 인간의 내적 문제에 집착하는 모더니즘 문학이 고개를 듭니다. 오웰은 모더니즘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걷습니다. 숙명적 임무로 생각한 정치적 글쓰기는 객관적 진실의 개념이 사라지는 현실을 강하게 비판하는 도구입니다. 이상적 혁명과 권력의 타락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동물농장은 알레고리 수법을 사용한 전형적인 우화입니다. 러시아 혁명과 그 후의 역사 전반에 관한 문제를 다루며 인간의 숨겨진 욕망을 거침없이 표현합니다. 사람을 내쫓고 동물을 위한 공화국을 세우지만 권력 투쟁에서 승리하고 1인 독재자로 군림하는 자와 그 권력에서 밀려난 경쟁자의 모습을 그리고 혁명 이론가를 비롯해 정치 성동가이면서 기회주의자, 단순 무지하지만 매우 열정적이고 충실한 노동자들, 입만 살아있는 지식인들, 권력의 언저리에서 남을 착취하며 이익을 얻는 엘리트들, 대중들을 허위로 이끄는 언론, 독재 권력과 손잡은 사악한 종교, 힘의 역학관계에 있는 이웃나라 등 실제하는 사회조직을 움직이는 시스템적 군상들이 묘사됩니다. 스탈린, 나폴레옹, 트로츠키 스노우볼, 마르크스 올드 메이저, 니콜라스 2세 존스, 처칠, 필킹턴, 히틀러, 프레드릭 같은 인물들을 내세워 현실감이 뚝뚝 떨어집니다. 과거를 지배하는 자는 미래를 지배한다. 현재를 지배하는 자는 과거를 지배한다. 전쟁은 평화, 자유는 예속, 무지는 힘. 빅브라더는 당신을 주시하고 있다. 텔레스크린, 헬리콥터, 구슬기록기, 기억통, 이중사고, 신화, 사상경찰 등의 표현을 통해 전체주의와 그 속에 갇힌 인간의 운명을 그린 1984는 사고와 행동을 규제하면 인간을 동물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감정과 상상력까지 파괴시켜 인간으로서의 기능이 거의 불가능한 미래사회에 대한 전율스러운 경고는 매우 섬뜩하다 못해 현기증이 날 정도입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일기를 쓰며 이성과의 사랑을 통해 소극적인 투쟁을 해보는 주인공 윈스턴의 꿈은 좌절되고 결국은 유럽의 마지막 남자로 기억될 뿐이죠. 인류의 종말이 예정돼 있다면 거의 끝 지점에는 이런 사회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정지된 사고와 쪼그라든 언어에 의해 파괴된 인간성으로 할 수 있는 생산적인 일이란 무엇일까요? 스탈린이나 히틀러 같은 독재와 전체주의를 경고하는 것보다
두드러지지 않더라도 서서히 통제가 늘어나면서 인간으로 하여금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여러 사상과 정치적 공작 체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이 오웰의 의도입니다. 믿어지는 것은 실제 일어나는 일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역사를 제멋대로 규정하면 역사책에 기록되고 그 내용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가르쳐집니다. 어떤 미래가 다가올지는 전적으로 지금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침몰하는 배 위에 있을 때 당신의 생각은 그 침몰하는 배 위에 집중될 것이다. 조지 오웰. 19세기 폭발적인 산업과 과학의 발전은 인류로 하여금 유토피아가 실현되는 게 아닌가 하는 기대감을 한층 부풀게 했습니다. 그 교만함은 양차 세계대전과 전체주의를 낳고 히틀러와 스탈린 같은 괴물의 등장을 막지 못합니다. 그 시기를 오웰이 부릅뜬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글 쓰는 천재를 꼽으라면 또 꼽을 수 있는 조지 오웰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소설과 에세이를 저도 많이 읽었습니다만 정말 섬뜩하면서도 정말 천재다.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그 해안이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경서 씨가 쓴 산림출판사에 나오는 조지 오웰이었습니다.